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입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뉴욕 증시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오늘은 좀 전략까지 빨리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전일장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어떠한 특징과 이슈가 있었나요? 네, 뭐 전일 시장의 큰 흐름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켜봤던 연준의 회의 결과가 좀 나왔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회의 결과 내용 자체는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파월 의장의 좀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그렇죠. 핵심 자체는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은 상당히 빠를 거고 대표적으로 GDP 성장률을 작년 연말에 4.2 예상했던 것 자체를 6.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많이 올린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물가도 올라갈 거겠지만은 경기가 네. 좋아지니까 인플레이션도 압력이 가세해지겠지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걱정했던 거 다 커버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가 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전강 코스피 같은 게 전강 후약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양립할 수가 쉽지 않는 거잖아요. 경기는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좀 그죠. 천천히 한다든가 완화적인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을 좀 가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너무 다 이렇게 원하는 내용만 나왔다는 거. 그렇죠. 양립할 수 없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좋은 내용은 나왔지만은 연준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금리 인상 속도를 과거처럼 그렇게 해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거냐 그런 또 의구심 자체가 어제 장중에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좀 나타났던 거거든요. 1.7 넘겼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장중에 어제 우리 시장이 열리고 있었을 때도 국채 수익률이 1.6% 후반 정도까지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그게 부담이죠. 그렇죠. 결국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 급락했던 것 자체가 국채 수익률이 1.7%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게 네. 자체가 이제 반영이 좀 됐으니까 오늘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전일 국내 증시가 상승폭 둔화됐던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국내 시장 투자가들한테 그런 쪽으로 해석이 좀 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단 어제 시장의 흐름 수급 여건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4,800억 정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왔으니까. 적지 않은 돈이네.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도로는 나왔지만은 금융투자 중심으로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1,300억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됐거든요. 네. 업종으로 보면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외국인이 샀고 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으니까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에 상승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뚜렷하게 업종별로 보게 되면 특징 업종이 없어요. 산발적인 그렇죠. 올라가더라도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이 서비스 업종이 1.9% 올랐는데 서비스 업종에 포함이 돼 있는 게 네이버하고 네. 카카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오래간만에 반등을 하면서 네. 1.5% 정도. 그다음에 골판지 아니지만 한솔재질라든가 그다음에 동아기업이 좀 반등을 좀 하면서 종이업 업종만 얇은 소폭 상승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일 시장의 특징 자체는 이제 이틀 동안 급락했던 폭스바겐 쇼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좀 시도했다. 삼성 SDI는 반등을 했는데 LG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반등폭 자체는 무산이 됐죠. 확실히 그 SDI가 각형 쪽을 좀 더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반등도 센 거죠. 그렇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또 각형 그것도 있군요. 배터리를 생산 제품 자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이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수요일 날 많이 빠졌거든요. 다른 종목도 간이 밀리는 그렇죠. 거죠. 어제 이제 그 정도 오늘 하락분 이제 반 정도를 반등이 나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시장에 개인적으로 조금 시장 흐름 자체가 우리 시장 투자가들 예상보다 좀 부진했던 것 자체는 잠깐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가도 역할을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코스닥 시장이 어제는 상대로 또 부진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저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어제 상장이 좀 되면서 그렇죠. 거기에 수급이 개인 투자가들이 아마 다 몰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한가 잔량이 630만 주였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그 7, 8천억이거든요. 7, 8천억의 수급이 거기에 쏠렸다. 요즘 개인 투자가들 수급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많이 쏠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의 부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전체 시장의 특징은 뚜렷한 주도 업종이라든가 종목 부각이 없었습니다. 네.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또 부진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고전이라든가 이슈 중심의 제한적인 종목들의 흐름이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어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를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2,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강했던 네이버가
쌍크림 ES 같은 면에서 비교해서 큰 폭으로 2,200억 정도, 그다음에 기아차, 네. 카카오, KTNG,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일 상승 상위 종목들 특징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업종 내에서 이제 차별화가 전개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것만 간다 이거죠. 업종에 네. 별다른 특징이 없었는데 가장 많이 상승을 중요한 바닥 자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네이버가 어제 5%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 성장주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네요. 예, 그렇죠. 이제 성장주가 쪽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게 좀 압축이 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2차 그렇군요. 전지가 예, 예. 성장주 쪽으로 한 축을 이뤘었는데 네. 최근에 폭스바겐 이슈 때문에 약간 흔들리면서. 탈락하는 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음. 쿠팡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네. 평가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네. 네이버가 주가가 상승이 들어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상승이 컸는데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친환경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아. 수소차라든가 이쪽에 좀 진출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재료가 있군요. 그렇죠. 또 주가도 쌉니다. PR 자체가 8배, 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운 중에 HMM이 여전히 좀 강세를 외국인 여전히 한 200만 주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 쪽에서는 키움증권이 증권주들이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때 안 좋았거든요. 특히 네. 이제 키움증권이 작년 1분기 때 아마 단기 수익이 60억대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1,200억 정도까지 그렇게 늘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첨단 자율주행차의 어떤 경쟁력이 부각되는 만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NH 사이버 결제가 상당히 상승폭이 컸고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아마 쿠팡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사조산업이 개인 투자가들이 주주가치에 뭐 일주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네, 부분인데 네. 주주가치 제고에 경영진을 압박을 좀 하면서 최근에 강세 흐름이 좀 전개되고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되는군요. 게 종목별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전략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일단은 오늘 밤에 오늘 밤에 간밤 미국 시장이 자체가 크게 좀 떨어졌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서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일단은 금리가 이제 1.7%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또 반응을 한 거거든요. 이게 금리 반응 자체가 연초에 0.89에서 1.1% 정도, 그다음에 1.4% 올라갈 때 반응을 했고, 1.5% 때 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1.6%, 1.7%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응에 대한 민감도 자체는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예, 똑같이 시장- 유지해 주시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경기 회복이거든요. 네. 나스닥 시장은 빠졌지만 다우지수는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성장주들이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로 따지면 네. 성장주로 따지면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성장주였었는데 근데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고 2차 전지 중에서도 LG화학하고 삼성 SDI만 약간 자산가치에 비해서 성장주 쪽이고 SK 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가치 수준에 진입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 정도가 성장주 쪽인데 이들 종목들은 그렇게 뭐 고평가 쪽 아니고 성장이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는 쪽이니까. 네. 그다음에 삼성 바이러스라든가 셀트리온 정도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성장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성장주도라고 보기도 쉽지 않고 가치주도 아니고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PBR 네. 가치 성장주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거 아니냐. PBR이 2배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군요. 이게 우리나라 성장주가. 시장 자체는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아요. 네. 코스닥 시장의 일부 이제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과 국내 시장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국내 시장 자체는 성장주 금리 상승에 피해주를 인식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영향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리고 고려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금리 상승이란 변동성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어제 하루 정도에 끝날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뭐 길게 가지 않는다. 이미 단기 약재다. 그렇죠. 시장 흐름 자체는 경기 회복기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시장의 방향 자체는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변동성이 나가 주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팔아서는 안 되는 쪽이고 요즘 시장 자체가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쵸. 냉탕mon탕입니다. 주가 빠질 때 사야 되고 또 올라갈 때는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빠르게 가지는 않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나온다 한다면 주식 확대 기회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품해하지 것 같고요. 말자. 예. 문제 자체는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지금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가치주냐 하더라고요. 성장주냐. 예. 오늘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그렇겠죠. 종목들이 가치주 쪽이 상대적으로 유의를 좀 하겠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가치주도 반등이 나왔고요. 또 성장주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충분히 조정이 좀 받았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81,000원이 저점입니다. 82,900원이고 최근에 반도국면 그렇죠. 네, 쪽에서 맞아요.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행보예요. 81,000원을 지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주가 하락 자체는 크지는 않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변동성 국면 쪽에서 오늘 주가 빠진다 그러면 매도보다는 매수 기회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로테이션을 통한 차별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치주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성장주 내에서도 차별하니까 거기에 포인트 봐야 되고 오늘은 약간 이제 가치 쪽에 유리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짧게 가깝게 봐가지고 어디가 더 주도권이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멀리보다도 단기 그렇게 오래 가는 조정 아니거든요. 아, 이게 그렇군요. 아,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우 지수가 강할 때 나스닥 시장이 좀 쉬고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관심 업종은 오늘은 이제 은행주가 좀 방어제 적하신 분들은 은행주는 중장기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고요. 네. 뭐 IT 그다음에 화학 업종,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기계라든가 소매 판매, 그다음에 이제 성장 쪽으로 본다면 친환경 관련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이슈를 조금 더 관심주로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찾아보셨어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네.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소매 판매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그쪽에 있을까요? 의류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류 업종.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예, 일단 의류 업종 같은 경우 작년도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락다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할 거다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재난 지원금이 좀 풀리면서 미국의 소비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발표했던 미국의 2월달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조금 안 좋았어요. 네. 예상치보다 좀 안 좋았지만 1월에 좋았잖아요. 대신. 그렇죠. 근데 대신 이제 소비자 심리 지표라는 것 자체가 향후에 3개월, 6개월 이후에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심리 지표 자체는 엊그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가 78인데 83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뭐 미국의 재난 지원금이 지난 주말부터 풀렸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소비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이 예. 좋아지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소비와 관련 대표적인 의류 쪽에 관련된 나이키라든가 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약간 좀 조정이 좀 나왔지만 갭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고 나이키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국내 쪽에 본다면 결국 미국의 소비 경기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OEM 의류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OEM 기업이 맞는데 국내 의류업체 같은 경우 작년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미국의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코로나 국면 쪽에서 28% 정도 매출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OEM 의류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5%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전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OEM 미국 소비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OEM 의류기업들의 업체 수주 자체가 좀 가시화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글로벌 표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의류업체들의 평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OEM 의류기업을 본다 한다면 여기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미국의 소비 경기니까 그렇죠. 미국의 OEM 의류기업이 있거든요. 네. OEM 의류기업 대표적인 회사가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입니다. 두 가지 딱 좁혀지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약간 미국 쪽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좀 돼 있는데 한섬은 이제 국내 쪽이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국내 쪽이고 FNF도 국내 쪽인데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을 보시게 되게 되면 PR이 영업무역이 1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한세실업이 12배 정도 되는데 글로벌 의류기업들의 평균 PR이 20배에서 25배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중에서 오늘 OEM 의류기업 쪽의 대표적인 회사인 영업무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무용 이제 OEM 쪽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예. 어떤 포인트가 긍정적인 포인트가요? 예산은 이제 스포츠 아웃도어 쪽이고요. 의류 쪽의 매출 비중이 한 80%, 그다음에 네. 신발 쪽이 80% 정도, 20% 10% 정도 되는데 주요 거래처가 이제 나이키라든가 노스페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아디다스 쪽입니다. 관계사가 탄탄하네요. 그렇죠. 작년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회사가 경기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 락다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났어요. 그래요? 최대 실적이 났기 때문에 네. 어려운 국면적인 세계 실적이 나타나는 자체는 올해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힘들 때도. 이게 좋게 나온 실적이 좋아진 이유 자체가 회사가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생산 거점 자체가 방글라데시라든가 베트남 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작년도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2015년도에 인수한 그 스캇이라는 유럽 자전거 회사를 인수했는데 자전거요? 작년도에 코로나 국면 쪽에서
개인 운동 활동이 활발히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급성장한 부분이 영향이 큰데 올해는 이제 정상적으로 OEM 의류 쪽에 대한 판매 증가가 좀 덧붙이면서 그렇겠죠. 스카드 실적 성장과 함께 최대적인 나오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적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2,597억 영업이익이 최대 났습니다. 잘 냈네요. 예. 예. 그제 이틀 전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4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실적이 나왔는데 2019년도 4분기에 비해서 46%까지 좀 증가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당연히 증가세가 더 전개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종목은 연초에 31,000원대에서 43,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약 20% 정도 좀 조정을 좀 받다가 저점에서 한 10%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업종이 의류 업종입니다. 어제 빠졌지만은 의류 업종에서 어제 빠진 것 자체가 FNF거든요. 네. 아까 보시다시피 FNF 주가는 비쌉니다. 사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OEM 의류 쪽에 영업이익이 가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 매수 가격은 네. 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45,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좀 될 것 같고요. 네. 매도 목표는 46,000원, 손절 가격은 38,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EM 의류 대표 기업 영업무역이고요. 매수 가격 4,500원, 목표가 46,000원, 손절 가격 38,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원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